감동은 약이 됩니다. 마음이 지칠 때, 외로울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가슴속에 남아있을 때, 그럴 때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단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날은 한 줄의 글귀가, 어떤 날은 낯선 사람의 행동 하나가,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금은 덜 외로워졌던 그런 기억. 이 채널은 그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감동 스토리. 이곳은 누군가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작은 쉼터입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감정은 뒤로 미루고 해야 할 일들에 치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여유도 없고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묻고 숨기고 잊은 척 살아갑니다.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는 위로가 됩니다. 남의 삶인 줄 알았던 그 이야기 속에서 어느새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이 났고 웃음이 났고 무언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생겼다면 그건 그 이야기가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닿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은 당신에게 작은 변화를 안겨줍니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로 누군가를 대하고 싶고 가끔은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도 괜찮아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다독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감동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한 줄이, 길거리에서 본 누군가의 미소 하나가, 병실에서 나눈 짧은 눈 맞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감동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오늘을 바꿔놓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너무 차갑지는 않으신가요? 말없이 울컥했던 날은 없었나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고 바랐던 적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이미 따뜻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걸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려는 중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읍니다. 사소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들, 흔하지만 그래서 더 진짜인 감정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다움과 사랑. 여기에서 당신은 조금은 느리지만 진심이 흐르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사람을 바꾸고 감동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요.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작은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마르티나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라고 대학은 독일에서 다녔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 인생에서 계획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저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 다큐멘터리에서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건 제게 너무 낯설고 동시에 묘하게 끌리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뭔가 마음이 끌린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빨랐고 모든 게 낯설었으며 무엇보다도 저는 너무 혼자였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식당에 들어갈 때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도 저는 언제나 외국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 속에 경계심이 숨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어디서 왔어요? 한국말 잘하네요. 여기 왜 왔어요? 그 질문들 사이에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언제나 괜찮아요 라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낯선 언어, 낯선 표정, 낯선 문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작은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저는 가방을 머리에 얹고 터벅터벅 걸었죠. 비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몸도 마음도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제 어깨 위로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젖으면 감기 들어요. 조심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울고 말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고맙다는 인사조차 겨우 할 수 있었죠. 그 아주머니는 말도 없이 다시 길을 건너 사라지셨지만 그 순간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또 한 번은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긴 대기줄에 앉아 이름을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중년 간호사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이지요? 여기 처음 오신 외국인들은 긴장 많이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도와줄게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했는지.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혀 고개만 끄덕였고 그분은 작은 안내서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안내서에는 병원 절차와 약 복용법이 적혀 있었고 맨 마지막 장에는 손글씨로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힘들겠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화이팅! 그 종이는 아직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그걸 꺼내 읽곤 해요. 그 한 장의 글이 제 삶을 다시 붙잡아 준 적이 많았거든요. 또 한 번은 동네 시장에서였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본 날이었죠. 너무 매워서 눈물이 찔끔 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부엌에서 달려오시더니 우유 한 컵을 손에 들고 나타나셨어요. 외국인들은 이거 처음 먹으면 힘들어. 마셔요. 서비스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아주머니도 저를 따라 웃으셨어요. 이름도 모르는 두 사람이 김치찌개 한 그릇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웃었던 그 순간 저는 그게 정이라는 거구나 하고 처음 느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뉴스에 나올 만한 특별한 사건도 아니고 누군가는 그냥 친절한 일상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왜냐면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제가 다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의무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돕는 건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꼭 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먼저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해주는 나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감사합니다 하고 미소 지어주는 곳. 식당에서 반찬이 모자라면 말하지 않아도 더 가져다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저를 바꿨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결이 있고 작은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고 서툰 한국말에도 귀 기울여주는 따뜻함이 있는 곳. 그래서 전 이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사는 이 나라 한국은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살려준 두 번째 고향이라는 걸요. 한국에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두려웠지만 그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줬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서울의 거리, 온통 회색빛으로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제 마음도 조금은 무거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유학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평범한 하루였죠.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웠고 손끝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학생, 손이 너무 시려 보이네. 장갑은 안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자신이 끼고 있던 장갑 한 쌍을 벗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내 오래된 거지만
오늘은 너가 껴야 할 것 같아.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다는 말, 외국 사람들한테서 자주 들었어. 근데 그 말 뒤에는 항상 슬픔이 숨어 있더라.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나이도 모르는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파고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 한국어를 못해 외로웠던 순간들, 집에서 보낸 메시지 한 줄에도 마음이 쿵 내려앉던 밤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차가운 나라도 무서운 나라도 아니야.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나라야. 그리고 너도 이 나라의 사람이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버스가 와도 타지 않았고 눈은 계속 내렸고 제 손은 여전히 시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내가 받은 따뜻함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 통역, 한국어 스터디 멘토링, 거리 정화 활동 등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봉사였지만 하나 둘 외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 걸기가 편했어. 너는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제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절. 그때 나를 이해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감귤을 팔고 계셨죠. 너 그 장갑 학생 맞지? 저는 눈물이 핑 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그 장갑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잡으시더니 감귤 한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너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게 이어지는 거지.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감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일, 잠깐의 미소와 눈빛,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일. 한국에서의 이 시간은 제가 앞으로 평생 간직할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감동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던 때와 비교하면 제 마음도 제 일상도 그리고 제 시선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걸으며 혼자 웃고 혼자 눈물 삼키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따뜻함을 알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감정의 결들을, 삶의 온도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정 뒤에 숨겨진 사연, 말투 속에 스며든 상처, 어쩌면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있는 그런 날들. 저는 이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받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언젠가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젠 여기가 내 마음의 고향이야. 한국은 제게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 하나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바뀐 운명의 교차점이었어요. 제가 만난 아주머니, 병원의 간호사, 시장의 할머니, 그리고 도서관 앞에서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덮어준 그 손길들. 그 모두가 제게는 선물 같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물을 돌려줄 차례라는 걸 압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루는 누군가에게 평생을 기억할 순간이 되기도 하죠. 그 하루가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그 기억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배려에 조용히 눈물을 흘린 적은 없으신가요? 감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일상 속에서 말없이 피어나는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이미 감동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이야기로 남기면 그건 단지 추억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겪은 작은 기적들을 그냥 제 안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혹시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눈물겨운 하루를 버티게 한 적이 있다면 그건 감동입니다. 혹은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했던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린 적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가슴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건 연결입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걸, 사람은 아직 믿을만하다는 걸, 그리고 감동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 받은 감동은 영원히 제 삶의 일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또 누군가의 마음으로 전해져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셨나요? 영상 속 이야기가 꼭 당신의 삶 같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닿는 지점이 있었고 당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그런 진심을 담아 매일의 순간을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평범한 삶 속에서 피어난 감동, 누군가의 작고 조용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그리고 말없이 다가와 우리를 위로해준 순간들을 매주 하나씩 꺼내어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독해 주신다면 그 모든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당신에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심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은 당신이라면 이 채널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에게 닿을 다음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해줄 테니까요. 혹시 바쁘다면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친 하루의 끝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이 채널이 당신의 작은 쉼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구독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이어지는 진심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많아질수록 이야기는 더 멀리 퍼지고 감동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낀 이 따뜻함을 이제는 함께 나누는 여정으로 이어가 주세요. 저희는 매주 세상의 작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당신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우리의 다음 감동을 함께 만나러 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